우주박물관을 관리해 전화하는 거죠. 나사에. 천왕 대가했다면 나는 교황에게로 간다. 루이비통 니가 날 거절했어? 에르메스가 있잖아. 약간 다소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플랫폼, 최근에 뜨고 있는 ESG 이런 이야기를 해봤다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걸 일궈내는 도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타카노 조센이라는 일본 공무원 이야기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경력이 약간 독특해요. 원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구성작가. 1984년 이시카와 현에 있었던 이제 하쿠이 시청 임시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공무원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뭔가 좀 일을 해내고 싶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직업으로 딱 선택했기 때문에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우주박물관을 운영해야 하면 또 시장님 또 무리한 주장하시네. 포스터 붙여놓거나 모형 갖다 놓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 우주박물관을 관리해? 오케이, 전화를 하는 거죠. 어디다가? 나사에. 저희 이런 거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없습니까? 라고 협상을 해서 실제로 나사에서 그 다음 과거에 만들었던 부품이나 제작물 같은 것들을 직접 공수해 오기도 하고 하면서, 저 현에 가면 미국 나사랑 연계가 돼 있는 되게 특별한 우주박물관이 있대. 이렇게 이제 얘기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성과를 내면 잘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해봐, 이런 성공 스토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나쁜 공무원 근성을 가진 상사들이 시장되고 싶지. 너 지금 이거 이용해야 나중에 선거 나오려고 하지. 아니면 이제 저거 이제 그냥 놔뒀다가는 나 밀어내고 내 자리 뺏으려고 한다. 너 같은 놈은 농림가로 보내버리겠어 하면서 농림가로 실제로 쫓겨나게 돼요. 모난돌이 정남만가. 그렇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2년 4월달 그의 나이 48살. 48살에 이제 진짜로 농림수산과로 밀려나게 되는. 당시에 이분이 갔던 마을이 미코하라라는 마을이에요. 고령화율이 57%.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절반이 넘어요. 그걸 갖다가 한계 취락이라고 한대요. 소멸 직전에 시골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을 많이 줄 리도 없고, 실패가 누적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해봤자 뻔한 거, 창의적이도 못한 요 사이에 이게 딱 걸려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해내는 거지. 일단은 사라진 온기, 이것부터 다시 불을 떼워야 되겠다. 생각보다 귀농에 대한 향수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아예 눌러 살고 싶진 않더라도 체험해보고 싶은 열기도 또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나 제도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이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갑자기 황당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우리가 올 사람들을 고릅시다. 그렇죠? 모셔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요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왔는데 와서 행패 부리고 우리를 오히려 왕따 만들고 했던 사람들 많아, 투기적으로 왔던 사람들 많아, 이렇게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르신들 원하는 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데려옵시다 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괜찮잖아요. 콜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결국 이제 신청서를 딱 만든 거죠. 우리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뽑겠다. 소프트 파워, 온기, 이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인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전 이 부분에서 이 타카노 조센과 제가 통한다고 느꼈어요. 과거 역사 속에 대답을 얻는 거.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요보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요보시 부모 제도인데, 이거 되게 신기해요. 그 유럽에서는 대부 문화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양자 문화가 있는데, 그거 좀 중간점인 거죠. 그래서 기준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대생 2명이 와야 하고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 남자들은 욱하면 대드는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할아버지와 남학생 대학생들 간에 맨 처음에 좀 잘 지내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에이 지금 하지마, 이게 될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뭐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고민한 거죠. 이 술을 마신다는 것도 뭐냐면, 일본 포급 문화가 아니에요. 술을 적당하게 적게 마시면서, 그러니까 와인 마시듯이 교류하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오뎅 국물에 이렇게 오뎅 먹고 이러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그래서 요보시 자녀 1호로 미코 마을에 오게 되고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의외로 이렇게 마음이 맞고 함께 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양부모로 우리가 나서겠다 해서 너가 이제부터 우리 집 자식이다. 그러니까 진짜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 같은 온기를 주는 거고, 이 여대생들 입장에서도 진짜 부모 같은 굴레는 없지만 따뜻함을 받고, 여기서 기가 막힌 어떤 그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전통 가족은 가부장제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 가족은 서로 좀 외롭잖아요. 전통을 쫙 끌고 오되 양자를 보완하는 형태로
불을 지핀 거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산, 정부의 집행, 하드웨어적인 기계나 어떤 관광 전략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필요한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계치락이 살아남으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람의 온기가 다시 한번 피어올라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온기라는 것은 그냥 중요해 해야 돼요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수준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를 지금 만든 거죠. 선 소프트 파워, 후 하드 파워. 이 전략이 이제 먹혀들었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됐을지 대충 예상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한 가족이 성공을 해요, 두 번째 가족이 성공해요, 세 번째 가족이 성공해요. 그러면 첫째 마을 사람들이 야, 이번에 공무원 하나 왔는데, 에이 이러다 또 몇 달하고 떨어지겠지 했는데 아니야 하면서 마을에서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편으로 이 구청,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청, 시청 이런 데서도 밀어줘 하면서 옆에 이제 그동안 차갑게 봤었던 공무원들도 같이 해. 나 원래 널 지지한 거 알지? 약간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힘이 쏠리게 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성공을 이루려면 첫 번째 키만으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로 문을 열더라도 그 다음 문은 다른 열쇠로 열어야 된다는 것들. 우리 현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숨을 쉬는 것만으로 이 농촌이 살아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뭔가 대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 미코하라 지역의 쌀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수한 쌀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걸 왜 몰랐지?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리지? 하면 사실 보통 생각하는 게 우리 쌀의 우수성을 많이 홍보하겠다. 유명한 방송에 PPL로 넣겠다. 근데 이건 사실 조금 범주화된 생각인데 이분이 또 황당한 생각을 해요. 일본은 천황을 중심해서 구조화가 돼 있으니까 천황이 먹는 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국내청에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쌀이 되게 좋으니까 한번 드셔봐라.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쉽지 않죠. 이미 먹고 있는 쌀이 있을 거고 다 국내청에 복잡한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가볍게 됐거든 하면 실패를 해요. 이제 여기서 물러날 다카노 조선이 아니에요. 미코하라, 우리 마을의 이름, 요거를 풀어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신의 아들이 사는 곳, 이런 뜻이래요. 신의 아들, 잠깐만, God, 아들, 신의 아들 예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한 후계자는 베드로의 후계자는 로마 교황.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 아니라 천황한테 가겠다면 나는 교황에게로 간다. 사실 이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각이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먹는 쌀인데 우리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 표방하는 브랜드랑 어울리는 포인트를 사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연락을 해요. 교황청의 답변이 굉장히 의외였던 게 뭐냐면 미코하라라는 마을이 한 5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바티칸도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800명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대부분 노인들이세요. 우리 교황청도 또 이 바티칸도 이렇게 작은 마을, 특히 한계치락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엉뚱하게 조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황이 먹는 쌀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황이 먹는 쌀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거 약간 특별하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약간 야, 이탈리아 교황이 먹는 쌀이래. 어디 쌀이 하면서 주문이 막 쇄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갑자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준비했다는 듯이 막 팔지는 않는다. 이거는 좀 백화점에 좀 문의하는 식으로 해서 백화점만 좀 납품하는. 근데 의외로 그 당시 백화점에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백화점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쌀값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생각보다 싸네요. 그러니까 미코라 지역에서는 나름 올린 건데 당시 이제 A급 브랜드들은 값이 비싼 거에다가 또 백화점 들어가면 막 뭐 포장지라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파는데 생각보다 저렴하고 교황이 먹는 쌀이야 라고 하면서 브랜드가 연이어 탁탁탁 올라가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 갑자기 명품쌀로 확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쯤 되면 이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이 다카노 조세는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바퀴가 돌면 더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세 번째 바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쌀 봉투가 있잖아요. 쌀 봉투가 있는데 미코하라 쌀 폰트를 루이비통에서 미코하라 똥쌀 뭐 이렇게 딱 써주면 콜라보하면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루이비통에게 협업을 제안해요. 근데 실패해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근데 봐요. 앞에서 한번 실패해 봤잖아요. 천황 국내청에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잠깐 그럼 어디를 해보지 하는데 여기서 더 대범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지금 루이비통 니네가 날 거절했어? 루이비통보다 더 좋은 슈퍼 프리미엄 명품 에르메스가 있잖아. 여기서는 조금 더 조사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르메스의 스카프를 디자인한 이 캘리그래퍼가 일본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카와 주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찾아가요.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만난 다음에 설득을 한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고 막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 캘리그래퍼가 감동한 거야. 어떻게 나를 찾아왔지? 야, 그리고 사실은 되게 명예롭잖아요. 그런 쌀에 내가 다 글자를 써거나 디자인을 해주면 본인으로서도 사실 새로운 커리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이 먹혀서 에르메스의 캘리그래퍼가 니코라 쌀 포장지를 싹 디자인해줘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일종의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농촌을 성공시키는 어떤 마케팅의 한 대명사의 한 전범이 됐던 거죠. 이걸 결과를 취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딱 돌려보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성공의 3가지 원칙. 먼저 커뮤니티를 살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두 번째, 황당한 도전을 해라. 교황이더라도 문을 두드려봐라. 세 번째, 명품가들 만날 수 있다. 에르메스 짱짱짱. 이렇게 가면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그 자기 요소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주박물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성과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상사한테 밀려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단연간에 자기만의 문제를 푸는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도 사실 그런 노하우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는 거고, 그 위에서 사실은 놀라운 상상의 성공들을 이뤄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활동과 성공을 우리가 너무나 공식화된 성공담으로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듣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공무원이 됐든 기업인이 됐든 혹은 저같이 이렇게 인문학을 갖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됐든 그가 갖고 있었던 열정, 문제의식, 그 사람만의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게 된 노하우. 그래서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탄탄하게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오지 않는가. 그 길을 이루다 보면 세상이 주목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